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다뤄지는 과목이죠. 제1과목에 해당되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과목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무슨 과목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 자기학, 전기 기기, 전력공학,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등 전기 기사에서 다뤘던 과목들의 내용이 함께 다뤄지는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 산업기사와 이 전기 공사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는 제2과목부터 제5과목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배우게 되는데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이 전기자기학 제1과목 대신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또는 전기응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과목 안에 이 5개의 교과목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다룬 교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목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공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열,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동기, 네 번째로 전기철도, 다섯 번째 전기화학,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동 제어 및 반도체, 그리고 일곱 번째로 공사 재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응용 및 공사 재료는 이렇게 총 7개의 단원으로, 대표적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이론 공부를 했을 때, 필기 이론 공부를 했을 때 실기 이론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조명공학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 조명공학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전기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모두 조명공학이 필수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있는 전동기 파트 있죠. 전동기도 양수펌프용 전동기라든지 뭐 승강기용, 권상기용 전동기라든지 이런 용량을 구하는 문제도 다뤄지기 때문에 조명공학, 전동기는 필수적으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시험 때 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공사재료 파트겠죠. 자, 공사재료는 각종 이제 공사 자재라든지 아니면 KC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KC 내용이 이제 실기시험에서 단답형으로 나오곤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필기 교과목 이 단원 중에서 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에서 실기 이론까지 다뤄지는 내용은 조명공학, 전동기, 공사재료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함으로써 실기 시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 공부가 이 실기까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기공사기사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전기공사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과목명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필기 교과목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7개의 단원 중에서 자동제어 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4과목이 뭐예요? 전기공사기사 같은 경우에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입니다. 그러면 이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미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제어공학 파트와 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의 이 자동 제어 파트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출제 기준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필기 준비하시는 분은 자동 제어 파트를 제외하시고 나머지를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이 1부터 6단원까지는 공부를 해주시되 7단원 공사 재료 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목 명도 바로 제1 과목이라고 해서 전기 응용만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게 될지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게 될지에 따라 배우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CBT 필기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CBT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날, 그 시험이 끝난 즉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답을 클릭하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시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과목 면제를 받아서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또는 전기응용 과목에 응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꽤 높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보다 훨씬 쉽다 이런 뜻보다는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최종 합격하고 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나머지 제2과목부터 5과목을 과목 면제를 받아서 1과목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전기기사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시험을 원서 접수할 때 과목 면제를 선택을 해서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만 응시하시면 되고 전기산업기사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시험 원서 접수 때 과목 면제를 선택해서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응시하실 때 전기응용만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즉 기사는 기사끼리만 되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증끼리만 과목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과목 하나만 보고도 60점 이상 맞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죠. 제1과목만 응시하게 된다면 시험 시간은 한 과목에 대한 시간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라는 과목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시고 나서 이제 쌍기사 취득을 위해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 면제를 받아서 1과목만 응시하려는 분들은 첫 번째, 기출문제를 푸는데 교재와 해설 강의를 통해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이론 안 보셔도 되고요. 바로 기출문제 풀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이론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재의 해설이나 강의를 봤는데도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어렵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1회독 이상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풀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7, 8개년 위주의 기출문제 학습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넓은 범위로 얕게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좁은 범위로 깊게 공부하는 것 좀 따져보자면 저는 좁은 범위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전기공사기사의 경우에는 22년 4회부터 전기공사산업기사의 경우 20년 3회 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PBT 회차도 있고 기출문제, CBT 회차 기출문제들도 있겠죠. 다만 큰 틀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보이는 유형을 잘 정리하고 학습을 해나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보이는 문제의 유형은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보인다는 건 뭐냐면 빈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빈출 문제는 또다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산패스 필기 앱에서 암기 카드 기능을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건 문제만 봐도 되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좀 저는 강사로서 이제 제가 좀 경험을 토대로 여러 수험생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제 경험들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 문제를 의존하는 것보다 기출문제 풀이를 잘 해놓고 보건 문제는 나중에 참고용으로 마무리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보건 문제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기출문제 대비를 꾸준히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기출문제집을 빼놓으면서 봐겠죠. 기출문제집이 있어야 여러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새로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기출문제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문제지와 해설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문제집 구성은 어땠냐면 문제, 답, 해설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가린다든지 어떤 종이로 가려서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기출문제집은요. 문제지 그리고 해설지가 분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명 답 없는 문제집 버전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문제지를 보고 스무 문제를 풀고요. 해설지에서 답과 해설을 비교하고 만약에 해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강의까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상세한 해설이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집의 해설보다 더 대폭 심화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이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상세한 해설을 수록했기 때문에 문제학습에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집을 풀어본다면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거뜬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신 KC 규정을 완벽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7단원 이제 공사재료 단원은 이제 KC 내용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KC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정 명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 규정을 암기하실 수도 있고 이해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집을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타입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USB 구성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수강하는 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USB 구성은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꽂을 수 있는 그 USB 타입도 있고요. 아니면 태블릿에 C 타입으로 된 그런 USB 타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홈페이지 스트리밍 강의는 USB 강의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하고 대신에 수강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수강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이 조금 더 적절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기출문제집 해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학습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산에듀 홈페이지 또는 아니면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라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떻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풀이함으로써 합격을 거머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신감이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